외출 전 사용하는 향수부터 집안에 향을 퍼지게 하는 방향제나 향초 등 현대인들은 다양한 향기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향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천식 같은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겐 더 해로운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인공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향수를 쓰면서 인공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참 예. 못했었는데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네요. 먼저 향수나 방향제 같은 인공향이 나는 제품들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흔히 이 석유 타르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런 거 합성 향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그 향기 나는 그 천연향은 주로 과일이나 꽃에서 채취를 하는데 그건 예. 이제 굉장히 비싸니까 이제 이런 석유 화학 물질로부터 이런 벤젠딩을 가진 것들이 주로 많고요. 또한 이런 것들 주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수십 가지에서 한 수십 가지 정도의 이런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이런 향수뿐만 아니라 뭐 페인트나 혹은 자동차 마감제, 접착제, 뭐 방향제 이런 데도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 예. 과일이나 꽃에서 나오는 천연 향료는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합성 향료라든가 휘발성 화학물을 많이 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즘에 네. 디퓨저라고 해서 이 가게나 방 안에 좋은 향이 퍼지게 하는 제품이나 혹시 또 뭐 향초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향이 나게 하는 이 과학적인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런 인공 방향제는 주로 벤젠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기름에 녹여서 놓으니까 이 공기 중으로 이제 휘발이 잘 안 됩니다. 요걸 이제 휘발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 소수성 나무에다가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이런 나무 스틱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고리로 이제 이 방향제들이 따라 올라오죠. 예. 그러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액체가 빨리 올라오면 또 이게 이제 농도가 약해지니까 좀 더 이 액체 속의 분자가 농도가 낮은 공기 중으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확산 현상에 의해서 실내에 향기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디퓨저를 앞에다 두면 예. 향기가 참 가득한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에는 뭐 집들이를 갈 때나 이럴 때 디퓨저 선물도 많이 하고요. 방향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많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향수나 방향제 같은 제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뭐 향기라는 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니까 뭐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죠. 예. 다만 이 우리 사람의 후각은 천연 향기와 인공 향기를 사실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향기가 냄새가 좋으면 몸에 좋겠거니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하죠. 하지만 천연 향기에 비해서 이 인공 향기는 벤젠 링구죠. 원래 이런 우리 방향조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벤젠을 예. 가진 것들 주로 이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엘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향조 화합물 이 원래 꽃방자의 향기 향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꽃과 같은 냄새를 내긴 하지만 원래 있던 꽃향기 천연 향기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 유해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사실 쉽게 깨닫지 못하고 또 구분하지 못하죠. 예. 뭐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냄새라고 해서 몸에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향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다양한 질환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기 질환으로 천식이나 알러지, 뭐 비염 이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신경계 질환으로 우리 뇌혈류, 혈압, 맥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피로 이런 것들을 가중시킬 수 있고요. 또한 감기 의심 증상이나 독감 증상, 뭐 심리적인 혼동, 혹은 또 이 단기 기억 상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위장관 장애를 일으켜서 소화불량도 일으키고요. 또한 피부 질환이나 습진도 일으키는데 또한 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해가지고 인공향기에는 특히 또 이 퍼탈레이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한테는 이 정자 DNA 손상이나
여성들한테는 이 유산이라든지 혹은 불임 뭐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네, 사실 향수가 이렇게 건강에 많은 예. 악영향을 주는지는 몰랐는데요. 위, 폐, 뭐 호르몬에 그 영향까지 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천식을 앓고 있거나 이런 폐질환이 심하다 싶으면 이제 본인은 안 뿌릴 수가 있는데 혹시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뿌린 향수의 향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사실은 내한테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해서 크게 틀어놓으면 남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인공향수를 뿌려서 그걸 남이 맡게 되면 그 남의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고요. 실제 연구에 의하면 30% 이상의 사람이 타인의 향수에 의해서 민감성을 보이고 이 중에서 27% 정도의 사람들이 천식이 더 악화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참. 뭐 아까도 예. 말씀하셨지만 뭐 단기 기억 상실이라던가 피부 질환, 뭐 호르몬 작용에도 이상을 준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향이 어떤 특정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특정한 질병을 인과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질병의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 더 이 자제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도 이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봐서는 이제 규제가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인공향이요 질병을 유발하진 않지만 좀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향에 유독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주의해서 과도한 향이 나지 않도록 좀 예의를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규제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병원 밖에서는 이런 걸 인공향수를 허용하지만 병원 안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움직임을 가지고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공향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요. 특히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에게서 이런 안전 규정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인공향이 첨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혹은 공공장소에 놔둘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인공향기가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같은 냄새를 맡고 있으면 후각 상피세포가 과도하게 자극이 되고 예민해집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어떤 콧물이라든지 혹은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닫힌 공간에서 특히 사용할 경우에는 이 틈틈이 환기를 꼭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같은 냄새를 맡으면 몸에 좋지 않다. 그리고 이 기관지라든지 이런데 악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서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고요. 특히 네. 어린이들이 인공향기에 대해서 무작정 좋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사항을 고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폐쇄된 공간에서는 환기가 무조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이 좋다고 해서 인공적인 그런 향들이 몸에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사용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고요. 예. 적어도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실 때 그럴 때만이라도 향수를 좀 자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